자, 여러분, 고대 브리튼 섬의 흙 속에는요, 한때 존재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잊혀진 제국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브리튼이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잃어버린 세계가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흥망성쇠의 드라마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의 400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브리튼 섬에는 우리가 아는 켈트족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로마라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반듯하게 뻗은 포장도로, 따뜻한 물이 나오는 대리석 목욕탕, 그리고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라틴어가 울려 퍼지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정말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역사 속으로 그냥 싹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때 로마 제국의 가장 북쪽 끝, 최전방 속주였던 이 브리타니아는 도대체 어떻게 혼란에 빠지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과연 어떤 전설이 태어났을까요? 그 시작은요, 아주 피비리 내는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네, 로마의 지배가 그냥 순탄하게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로마 브리튼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도 하기 전에 끝장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한 여왕의 정말 격렬하고 극적인 반란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깨져버린 약속 하나 때문이었어요. 당시 로마와 동맹 관계였던 아이세니족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우리 왕국의 절반은 로마 황제에게, 나머지 절반은 내 두 딸에게 물려주겠다. 일종의 평화 협정이었던 거죠. 근데 로마가 이걸 그냥 무시하고 왕국 전체를 집어삼켜버립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왕인 부디카를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하고 그녀의 어린 두 딸까지 끔찍하게 모욕하죠. 이건 그냥 굴욕을 준 게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머리끝까지 분노한 부디카는 흩어져 있던 켈트 부족들을 하나로 모아서 거대한 복수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칼끝이 향한 곳은 바로 로마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도시들이었어요. 첫 번째 타깃, 카물로 두눔. 여긴 로마 퇴역 군인들이 현지인 땅 뺏어서 만든 도시였고요. 두 번째, 론디늄, 지금의 런던이죠. 막 뜨고 있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룰라미움, 여긴 로마에 빌붙었던 브리튼인들의 도시였죠. 이 세 도시는 부디카의 분노 앞에 차례차례 불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8만 명. 이게 그냥 반란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로마인과 그들에게 협력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야말로 무자비한 학살이었습니다. 부디카의 군대는 눈에 보이는 건 모조리파고 했어요.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브리튼 그냥 포기할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했을 정도였다니까요. 제국 전체가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결국 로마의 총독 수에토니우스가 이끄는 최정예 군단이 부디카의 대군과 정면으로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병력 차이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10만 명이 넘는 브리튼 연합군대 고작 1만 명의 로마 군단병.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될 것 같았죠? 하지만 로마는 로마였습니다. 일부러 좁은 협곡을 싸움터로 골라서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켰어요. 브리튼 대군이 넓게 퍼져서 공격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 유명한 로마 군단의 방패벽과 쏟아지는 투창 앞에 켈트족의 용맹한 돌격은 속수무책이었고 전투는 곧 일방적인 학살로 변했습니다. 결국 부디카는 포로로 잡히는 굴욕을 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했죠. 이렇게 부디카의 거대한 반란을 잠재운 로마는 이제 브리튼을 완전히 손에 넣게 됩니다. 자, 이제 피해 시대가 끝나고 수백 년에 걸친 거대한 변화의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바로 브리튼 섬 전체를 로마화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서기 43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본격적으로 침공하면서 시작해서 61년에 부디카의 반란을 진압하고 122년에는 그 유명한 하드리아누스 방벽을 쌓아서 제국의 경계를 딱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410년에 철수하기까지 거의 400년이에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브리튼 섬은 철교 시대의 부족 사회에서 로마 문명의 최전방 기지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가 오기 전에 살던 나무로 만든 원형 오두막은 이제 바닥에 멋진 모자이크가 깔리고 중앙난방까지 되는 석조 빌라로 바뀌었습니다. 구불구불한 흙길은
군대와 물자가 빠르게 이동하는 포장된 직선 도로로 대체됐고요. 심지어 브리튼의 상류층들은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앞다투어 라틴어를 배우고 로마식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수도교와 모두가 함께 쓰는 공중목욕탕. 이건 그냥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위생과 공공생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져온 말 그대로 생활 방식의 혁명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빌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휴양지 별장이 아니에요. 이건 거대한 농장을 경영하는 중심지이자 세련된 로마식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하이포코스트라고 부르는 바닥 난방 시스템, 아궁이에서 데운 뜨거운 공기를 바닥 밑으로 흘려보내서 방 전체를 데우는 방식인데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최첨단 기술이었죠. 그러니까 로마는 이런 것들을 문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 거예요. 이 도구들을 보세요. 도로는 제국의 혈관처럼 구석구석 피를 공급하고 계획도시는 신경망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공중목욕탕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사회적 접착제 같은 곳이었고요. 그리고 저 북쪽의 하드리아누스 방벽은 여기가 문명이고 저 너머는 야만이다 라고 선을 긋는 상징이었죠. 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수백 년 동안 브리튼의 평화, 이른바 팍스 로마나를 지탱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제국은 없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로마의 세계도 결국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국의 심장인 로마가 흔들리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브리튼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4세기 후반이 되면서 로마 제국 전체가 위기에 빠집니다. 온갖 게르만 부족들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니까요. 제국 입장에서는 급한 불부터 꺼야 했어요. 그래서 브리튼처럼 먼 지방에 있던 정예 군단들을 빼내서 수도 로마를 지키는 데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최정예의 병력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브리튼의 방어선은 그냥 종이장처럼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다급해진 브리튼의 지도자들이 황제에게 제발 군대를 다시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장이 정말 차갑고 절망적이었어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라. 이건 그냥 이제 우린 너희 신경 쓸 여력 없다.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 얘기죠. 사실상 로마 브리튼의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습니다. 로마 군단이 떠나자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북쪽에선 픽트족, 바다 건너에선 스코트족이 쳐들어오죠. 이걸 막으려고 앵글로색슨 용병을 데려왔더니 이 용병들이 오히려 이 땅의 주인이 되겠다며 칼을 거꾸로 잡습니다. 사람들은 위험한 도시를 버리고 흩어졌고 중앙난방이나 제대로 된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 같은 건 순식간에 잊혀졌어요.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역사의 기록이 뚝 끊겨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괜히 암흑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짙은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로마 시대의 질서와 그 저항 정신에 대한 기억만큼은 희미한 메아리처럼 그리고 강력한 전설로 살아남게 됩니다. 로마가 떠나버린 이 무주공산에서 사방에서 밀려드는 침략자들과 맞서 싸운 저항의 중심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아서왕이라고 부르는 그 인물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아서가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로마식 군사 훈련을 받고 무너져가는 로마 문명을 지키려고 싸웠던 마지막 로마 브리튼인 군벌이었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로마 브리튼인이라는 건 수백 년 동안 로마의 문화와 언어를 받아들여서 사실상 로마인처럼 살던 브리튼 원주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서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바돈산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정말 극적인 승리를 거둬서 서쪽으로 밀고 들어오던 앵글로색슨족의 진격을 수십 년 동안이나 막아냈다고 해요.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도 6세기 초에 앵글로색슨족의 세력 확장이 잠시 멈칫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누군가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기세를 꺾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영화나 책에서 보는 아서왕의 모습과 실제 5세기의 모습은 아마 하늘과 땅 차이였을 겁니다. 왼쪽이 우리가 아는 판타지 속 전설이라면 오른쪽이 진짜 현실에 가까운 모습이죠. 빛나는 판금 갑옷이 아니라 낡은 로마식 가죽 갑옷을 입고 멋진 카멜로 성이 아니라 흙으로 쌓은 언덕 요새에서 싸웠을 거예요.
손에 든 검도 마법의 검 엑스칼리버가 아니라 로마 기병대가 쓰던 스파타라는 아주 실용적인 장검이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서의 진짜 모습은 빛나는 성에 사는 위대한 왕이 아니었던 거죠.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 바로 쓰러져가는 하나의 세계, 로마 문명의 마지막 불꽃을 지키려 했던 비극적인 최후의 사령관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저항 정신만큼은 절망에 빠진 브리튼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남았고, 이게 수백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가 아는 위대한 전설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서 왕은 과연 브리튼 섬에 남은 마지막 로마인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한 제국이 남긴 유산이 어떻게 한 시대의 끝자락에서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신화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잊혀진 세계가 남긴 유산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